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2권 문법편 파트 2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문장 종류 기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법 개념은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은 학교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인데요. 이 책은 그 개념과 이해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해 방법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청취 후에는 기본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기본 개념 정리 항목 있죠. 여기다 직접 써보시면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개념이 잡힌 거고 못 쓰는 것은 다시 공부해서 채워 넣으시면 되죠. 특히 여기 써봐야지 개념이 정확히 내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문장 종류 기본 개념 정리 시작해 볼게요. 가, 혼문장과 격문장의 차이. 자, 우리가 이제 문장 종류는 혼문장과 격문장을 구분하면 좋은데 일단 그 크게 혼문장과 격문장을 구분할 줄 아는가, 그죠? 그 다음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분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이제 요걸 구분할 줄 아는가, 이제 그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문장이 성립되려면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하나뿐인 걸 혹시 낮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 서술어가 하나라는 거. 격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두 개야 무조건. 그런데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하나뿐이다. 그다음에 격문장은 주어 서술어 두 개다. 그런데 이제 형태에 따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격문장 중에서 자, 이제 격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어진 문장은 크게 대등하게 이어진 게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자, 대등은 위치가 같다는 얘기야. A랑 B랑 위치가 같다. 종속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의미 관계가 대등한 혼문장이 두 개가 이어지는데, 자,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나열. 그 다음에 그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대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속적으로 이어진 건 어떻게 돼? 앞절과 뒤절의 관계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는 대등과 종속이 뭔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대등은 앞뒤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고 종속은 한 절이 다른 절에 속한다는 건데 대등하게 이어진 거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지만 대등형 연결음이라고 했는데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가고 온다. 나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봄, 여름 가고 온다. 대등한 거고요. 그치? 이제 뭐뭐 고로 이어지는 거고. 그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는 잊었는데 잊지 않고 있다니까 반대가 되는 거니까 대조가 되는 거고. 뭐뭐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대등형 연결 어미는 뭐뭐고 뭐뭐며 뭐뭐지만이 있다. 요거만 아시면 요 세 개가 들어가면 대등형 연결 어미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한 절이 다른 절에 속하는 건데 그럼 주절 있고 종속절 있겠죠? 비가 온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풍이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이 주절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종속적 연결어미는 이제 비가 와서니까 아서라는 거죠. 그죠? 아서 이런 그 종속적 연결어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종류를 한 번만 볼게요. 종속적 연결어미 따로 외워야 되는데 자, 앞절의 관계와 뒤절의 관계가 어떻게 나머지 하나가 종속이 되는 건데요. 자, 종속적 연결하면 그 종류가 다양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원인에는 아서우니, 조건은 으면, 의도는 뭐뭐려고, 상황은 뭐뭐는데,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뭐뭐일지언정. 여기서 보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사가 취소되고 원인 때문에 그 길이 미끄럽다. 그럼 원인을 나타내는 게 아서운이가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거는 뭐뭐 의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려 의도니까 어떻게 뭐뭐려고 그죠? 상황을 나타내는 건 뭐뭐는데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거는 뭐뭐일지라도 일전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등형 연결어미는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지만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연결어미는 원인에는 아서운이 조건에는 뭐뭐으면 의도는 뭐뭐려고 상황은 뭐뭐는데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뭐뭐할지언정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원인, 의도, 조건, 상황, 양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문장에서 아는 문장, 암기 문장 들어갈게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에 속하는 건데 그냥 이어진 문장은 대등과 종속만 이해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아는 거는 뭐고 안긴 거는 뭔지. 자, 내가 누군가를 어떤 친구를 안아줬어. 그럼 나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나한테 안겨 있는 사람은 안긴 문장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안긴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왜 어렵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사절, 관형절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먼저 크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을 종류별로 계속 한 문장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은 멘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씩 일단 크게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자꾸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구분하는 패턴과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안긴 문장의 종류를 선지식으로 갖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 이제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가 있고 안기는 문장이 그죠? 안기는 문장에 어떤 문장에서 안기면서 주어 역할도 하고 보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그죠? 우리가 보통 품사에서 배웠잖아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는데 여기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 역할 한다. 자, 여기 부사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에 일단 명사를 만드는 방법에는 달리다를 명사로 만들면 달리기가 되는 거고 울다를 명사로 만들면 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 음기가 명사형어미란 말이야. 아, 그럼 명사형어미 음기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관형절은 관형사형어미 은는던인데 아름다운 꽃 하면 어떻게 돼? 그죠? 아름다운에서 어떻게 운이 꽃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은는던이라는 게 어떻게 돼? 관형사형인데 그게 쓰인다는 얘기고 부사에는 어떻게 돼? 용언을 수식하면서 부사 파생역사 이계도록이 들어가는 거고 서술절에는 이게 문제인 건데 얘는 절표지가 따로 없는 거. 이런 애들이 절표지라고 얘기하는데 절표지라고 하는데 절표지가 따로 없다는 거고 인용절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런 것들을 할 때 명사에는 음기가 쓰이고 관형절은 은는던이 쓰이고 부사에는 이계도록이 쓰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는 패턴을 익히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는 문장을 먼저 찾아야 돼.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안긴 문장이야. 아는 문장을 찾으면 나머지 부분은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지는 거고 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안긴 문장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장 성분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면 되는 거고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미가 써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명사에는 음계가 있고 관형사에는 은는던이 있고 부사에는 이계도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너희가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빌었다. 그럼 이제 아는 문장을 먼저 찾는 거야. 아는 문장은 나는 빌었다가 되는 거고, 그죠? 나는 빌었다. 나머지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지. 너희가 대학교에 합격하다. 그럼 얘네가 이제 안긴 문장이 되는 건데, 자, 이제 볼게요. 나는 빌었다 해서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네. 그죠? 얘네가 들어오면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목적격 조사 어떻게 르리 들어갔죠. 그치? 기가 쓰이고 르리 쓰였어. 그러면 목적격 조사 르리 쓰였고 어떻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어미가 쓰였어? 명사형어미 기가 쓰였어. 아까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 음기가 쓰였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안긴 문장이 들어와서 목적어 역할하면서 명사형 어미가 쓰였으니까 명사절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관형절은 분명히 관형어는 뭐를 꾸며준다? 체언을 수식한다 했죠. 그죠? 근데 관형사형은 은는던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사과이다가 아는 문장이 되는 거지. 아는 문장. 그럼 나머지가 내가 먹다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건데 그지? 내가 먹은 사과이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관형사절은 뭐를 체언을 꾸며주는 게 있댔지? 그럼 차가 체언을 수식하는 거죠. 내가 먹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쓰였어? 은는던 중에 은이 쓰였네. 그럼 얘는 체언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어미 은이 쓰였으니까 관형절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부사는 항상 용언을 수식하는 거랬죠. 그럼 부사 역할은 부사 파생접사 이계도록이 있는데 또 얘네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면서 이계도록이 쓰이면 된다 이 얘긴데 자 이제 철수가 띄었다가 되는 거죠. 철수가 띄었다가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발이 땀이 나도록이 돌아서 안긴 문장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일단은 띄었다를 꾸며주는 어떻게 발이 땀이 나도록이 띄었다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쓰였어? 이계도록 중에 록이 쓰였네. 그지? 부사 파생접사 록이 쓰였으니까 부사들 안긴 문장.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아는 문장을 찾으시고 두 번째 나머지가 안긴 문장인데 안긴 문장이 들어와서 안길 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건지 부사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쓰인 어미 명사 파생 명사형 어미 음기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은는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사형 어미가 아니고 부사 파생 접사라고 얘기해요. 부사 파생 접사 이게 도록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구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제 서술절이 문제인데 서술절이 좀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아요.
자, 안긴 문장이 서술어 자리에 주어 서술어 형태로 안긴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절표지가 따로 없는 거야. 절표지라는 거는 은는던 아까 그랬죠. 명사형음이 음기 이런 것들이 절표지인데 보세요. 얘는 이제 동생은 키가 크다 그죠? 얘가 이제 키가 크다가 서술절로 안긴 건데 자, 동생은 어떠하다 자리에 서술어 자리에 키가 크다가 온 거야. 그럼 서술어 자리에 그냥 주어 서술어로 안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볼게요.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은 서술어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 얘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술절을 구분할 때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음기, 은는던 이런 절표지가 따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서술절의 형태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형태를. 겉보기에는 주어가 두 개야. 주어가 두 개인데 서술어가 어떻게 돼? 주어가 두 개이면서 서술어가 하나이면 서술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형태상. 동생은 키가 주어가 두 개죠. 그런데 어떻게 돼? 크다 서술어 하나죠. 그죠? 그럼 동생은 어떠하다 자리에 키가 크다 서술절 남긴 거다. 그럼 동생은이 전체의 주어가 되는 거고 키가가 어떻게 뒤에 크다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동생이 어떠하다 자리에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로 들어온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서술절은 주어가 겉으로 보기엔 두 개인 것 같고 서술어가 하나다. 그런데 서술어 자리에 주어 서술어 형태를 안겼고 절표지가 따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인용절은 남의 말을 어떻게 돼? 인용하는 게 이제 있는데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이겠죠? 자, 그가 나에게 물었다. 이게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동안 어딜 다녔어? 라는 게 어떻게 되지?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건 라고를 쓰는 거죠. 그죠? 큰 따옴표 있으면서 라고를 쓰면 직접 인용이 되는 거고 그가 나에게 큰 따옴표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딜 다녀왔냐고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큰 따옴표 없고 뭐뭐 고를 쓰는 간접 그 인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 있으면서 라고를 쓰는 거 라고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라고를 쓰고 큰 따옴표 없으면서 고를 쓰면은 얘는 직접 얘는 간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